이주 세력을 노리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집중하자.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서울 빌라를 공략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2021년도 12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21곳을 선정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 빌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실패 없는 빌라 투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가가요, 무려 8.42% 상승률을 보였어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요 15%였습니다. 아파트의 상승률이 빌라의 가격 상승률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은 프로테이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가의 이런 상승이 이 빌라의 거래량과 빌라의 시세를 매우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또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서울의 빌라는요 수요층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전세가가 너무너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비록 전세를 내가 만약에 구했다 하더라도 이 이자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공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도시재생지역도 4곳이 함께 선정이 되었어요. 102곳이 응모를 했는데요. 21곳이 선정이 되었고 81곳은 미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된 곳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하지만 앞으로는 미선정된 구역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선정된 구역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서울은 25개의 구가 있는데 21개의 구가 선정이 되었고 4곳은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중구는 빠졌습니다. 각 구마다 하나의 구역만 선정이 되었어요. 이 표를 보면은 선정된 구역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놨고 이 보도자료에 보면 이 선정 대상 지역 있죠. 거기를 아주 잘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초보자라도 충분히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딘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1곳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신역 부근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두 곳이 있고요. 여기는 용산 청파 2구역이죠. 마장동,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 수유구 해서 쭉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다 또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투기 방지 대책 적용 예시라고 해서요. 이 부분을 저희는 잘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민간 공모를 한 지역 중에서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된 구역이 있는데요. 선정된 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1년도 9월 23일로 선정을 했고요. 네,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일 이후로 지분 쪼개기를 한 곳은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죠.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선정된 구역은 2021년도 12월 28일 발표된 날짜죠. 그리고 미선정된 구역은 올해 지금 1월 중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묻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건축 허가 제한. 신축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선정구역과 미선정구역 모두 2022년도 1월 중에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공모하는 지역도 이렇게 정해놨어요. 선정구역, 미선정구역은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선정일 기준으로 한다. 건축허가 제한도 선정일 기준으로 한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후에 공모될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빌라 투자를 할 때는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뭐 지분 쪼개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현금 청산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미선정된 구역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재개발이 선정되었어요. 이 선정된 구역을 제외한 탈락된 구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요. 이렇게 미선정된 구역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미선정된 구역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선정된 구역도 한번 제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02곳이나 되는 곳도 우리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캡처를 해서 보관하고 계셨다가 서울 빌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또 경매를 통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보도자료와 이 미선정된 102곳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교육생분들이 서울 빌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내가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투자하지 못한 지역이 재개발 선정구역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 후회를 한다는 거는요,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경매로 입찰 들어갈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여기가 재개발이 될까? 이게 오를까? 여러 가지 걱정들로 도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아파트와 시세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지역은 빌라의 소유층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런 확신, 그것들은 바로 시세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을 통해서 오를 거야,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거래가 되고 시세가 오르는, 또 전세가가 받쳐주는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이미 보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훨씬 적은 투자금으로 훨씬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매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에게 이 세안쌤이 소액으로 서울 빌라 경매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물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8.996평이네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감정가는 1억 7,800만 원이고요. 유찰이 여러 차례 되어서 5,832만 7천 원까지 유찰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단독 입찰로 해서 6,520만 원, 36.63%로 낙찰이 되었네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가온빌리지라고 되어 있네요. 현관문도 깨끗하고요. 와, 빌라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관문도 좋고요. 복도에 이런 타일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공용 현관문이죠.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우리 물건지의 주변은요, 이런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학교도, 중학교도 가깝고요. 초등학교도 그닥 멀지 않아요. 학교가 주변에 있다는 거는 수요층들이 집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물건이 이번 신속통합기획 21곳 중에서 선정된 구역인지, 또는 응모는 했는데 미선정된 구역인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아까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6번에 있네요.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미선정된 구역은 아닌지 한번 볼게요. 금천구는 이게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한 곳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입지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주변에 없어요. 왜 먹을 것도 이 먹자골목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듯이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빌라가 많이 모여 있고, 또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런 곳에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에요. 권리 분석을 배워봅시다.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요. 전입일자가 2016년도 9월 27일, 말소 기준일은 2020년도 6월 12일이에요.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잘 받았어요. 이 해당 부동산에 혹시라도 당해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건물 등기를 함께 봐요. 권리자에 당해세가 없어요. 당해세는 이 권리자의 이게 서울시 금천구 물건이기 때문에 서울시, 금천구, 서울세무서, 금천세무서, 구청, 시청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그런 단어들이 보이면 이건 당해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보다도 이 당해세를 먼저 배당받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자, 우리 이 낙찰자는요, 6,520만 원으로 낙찰
이사를 받았는데요.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받아가는 부분이 경매 집행 비용이에요. 경매를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들을 먼저 받아가는데요. 그 비용을 확인해 봤더니 187만 원 정도 비용이 먼저 낙찰금에서 받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받아가는 것은 우리 임차인의 보증금이죠. 왜냐하면 확정 일자가 건물 등기를 봤더니 2016년도 가장 선순위죠. 그래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500만 원 중에서 낙찰금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 1억 6,500만 원을 낙찰금 남은 것에서 먼저 배당을 합니다. 그랬더니 배당되는 금액이 6,332만 원 정도의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 미배당금이 있어요. 미배당금은 1억 167만 원 정도의 미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미배당금은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1,167만 원을 이 임차인한테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줘야 하느냐? 그게 아니죠. 임차인이 어차피 배당을 받아가야 하고 이 금액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해서 새로 전세를 맞춰서 이 새로운 세입자가 다시 보증금을 이제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이 임차인한테 줘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이 굳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경매식 갭투자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대출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매매가가 얼마인가? 이 물건은요, 2억 1천만 원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하고요. 전세는 1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는 이 물건을 총 1억 6,687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4,3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본 거고요. 이미 본 거고요. 그리고 전세 세팅을 하면은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 이 낙찰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 태연쌤이 사랑하는 소액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굳이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 서울 빌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식 갭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주 세력을 노리자. 아마 이 재개발 구역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특히 임차인들. 네, 이런 분들은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요.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물건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집중하자. 우리가 이 경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 목표를 잊지 마시고요.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멀지 않은 시간에 건물주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만 꿈꾸지 말고 이주 세력을 노리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집중하자.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서울 빌라를 공략하자. 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에게 이세연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길 바래요. 소액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된다라는 거 꿈이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꾸준히 이 세연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화이팅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